예, 안녕하십니까. 스승복입니다. 오늘은 그 피드백 제어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그 제어 공학적인 의미를 좀 살펴보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예, 본 동영상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책은, 예, 쿠오의 이제 자동 제어 공학이라는 책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제 이 전달 함수가 되겠습니다. 위에 우리가 이제 흔히 접하는 이 루퍼가 이제 이렇게 중간 과정을 거쳐 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2차 라플라스 변환을 한 상태에서 분모가 이제 2차식인 전달 함수가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그 제어 공학에서 이제 요 식은 이제 상당히 중요합니다. 계속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것은 우리가 이제 흔히 보는 이제 스타일 응답에 대한 그 어떤 이제 액추에이터의 이제 반응이 되겠습니다. 이게 진동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서서히 이제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이제 적정한 값을 찾는 게 이제 중요할 겁니다. 그 오른쪽 부분은 이제 그 복소수 평면이고, 왼쪽은 우리가 이제 시간 응답에 대한 그 스텝 응답에 대한 시간 응답이고, 이쪽은 이제 복소수 평면인데 이제 주파수와 관련된 부분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구한 요 2차 식의 근이 이제 이 x로 이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실수축이고 그 다음에 왼쪽에 이제 걸쳐 있으면은 약간 이제 느린 응답을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 이제 이렇게 뭉쳐 있으면은 그 이제 약간 완만한 이제 상승을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복수수축으로 벌어지면은 이제 진동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건들이 복수수축에 이제 접근을 하게 되면은 이제 발진을 하게 되고, 오른쪽에 위치를 하게 되면은 이제 발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으로 볼 때 그 아까 이제 그 2차 요 식의 근이 복소수 평면에 이제 왼편에 이제 있는 게 이제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계속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전개가 계속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항공기 제어도 이제 동일합니다. 이제 이것도 이제 아까와 이제 같은 겁니다. 이것도 이제 복소수 평면이지만은 이제 이쪽 부분이 이제 나이키스트 선도라고 그래가지고 그 이제 응답 특성을 이제 이 그래프를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는 이제 그런 판별을 위한 이제 그 그래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를 기준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구한 이 K의 곡선이 1에서 이제 멀어져 가지고 0점으로 갈수록 좀 안정적이고, 우리가 이제 주파수 응답 특성도 이렇게 이제 그
아래와 같이 이제 공진하는 포인트가 없이 이제 안정적으로 이렇게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래 가까워질수록 이제 오버슈트가 생기고 이제 이득 곡선도 이제 공진하는 특성을 보이게 됩니다. 이제 이를 넘어서면은 이제 언스테이블한 영역으로 이제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비행 제어 관련한 이제 서적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복소수 평면에서 건이 왼쪽에 있을 때는 이제 안정적이지만은 오른쪽에 이제 존재하게 되면은 발산하고 이제 불안정하다는 것을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도 이제 똑같은 이제 식으로 오토매틱 이제 컨트롤 시열이 관련해 가지고 이제 제어공학적인 이제 설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걸 좀 이제 정리한 게 이제 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챕터 1은 이제 대기, 그 다음에 이제 스테빌리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이쪽부터 제어공학적인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제 이 책을 이렇게 이제 정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모터 관련한 이제 책인데, 거의 이제 동일한 이제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PI 지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제 그겁니다. 우리가 어떤 전달함수를 구했을 때 그 개의 안정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 빨간 줄을 친 부분입니다. 베루프 시스템 안정도는 게루프 전달함수에 대한 주파수 응답 특성을 가지고 이득과 이제 여유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게루프 상태에서 이제 어떤 이득과 이제 위상 이제 보데 플랫을 이제 그리면은 이제 이런 형태로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요 안정도를 이제 판별하는 식은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득 곡선이 이제 제로 데시벨을 지나는 점에서 위상 여유는 이제 높은 쪽으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위상 곡선이 180도를 지나는 부분에서 이제 위상 이득은 이제 마이너스로 되어야 안정한 시스템입니다. 근데 그리 반대로 되면은 불안정한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베루프 시스템으로 되면은 이제 이런 형태로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대역폭이 이제 커지면은 이제 주파수 시간에 대한 스텝 응답이 좀 빨라지는 것으로 보습니다. 만일에 이제 이만큼 대역폭이 훨씬 커진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오버슈트가 생기는 이제 그런 이제 시스템이 될 것입니다. 네,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여기서도 이제 그 게루프 시스템에서 이덕과 이제 위상 곡선을 이제 찾아가지고 위상 안정도를 이제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좀 전반적으로 회로 시스템으로 이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이제 이 피드백 제어 시스템이 이제 전체적으로는 제어공학의 어떤 깊은 어떤 이론적 배경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좀 인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이제 오펜프 회로로 이제 구현을 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개념을 잘 익히면은 오펜프 회로가 아닌 이제 디지털 회로, 펌웨어를 통해서 이제 또 구현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하는 이제 피드백 제어 시스템은 제어공학을 기반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고, 이제 그런 제어공학의 기반으로 이해를 할 때 제어공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아날로그 회로, 즉 오펜프 회로로도 구현할 수도 있고, 이제 펌웨어로 디지털로도 이제 구현을 할 수 있다는 걸 이제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어공학의 이론에 따르면 아까 이제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오픈루프 전자함수의 오픈루프 상태에서 위상 여유와 이제 안정도를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안정도와 위상 여유를 이제 판정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페루프 시스템으로 이제 간다는 게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도 이제 똑같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걸 이제 근궤적선이라고 하는데 이제 복소수 이제 평면입니다. 그러니까 전달함수의 근이 이제 왼쪽에 있어야 이제 안정하고 오른쪽에 나타나면 이제 불안정하다. 이제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불안정한지 안정한지를 우리가 판정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게루프 상태의 전달함수를 가지고 게루프 상태의 이제 전달함수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피드백 제어를 하기 전에 순수하게 이제 걔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으로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게루프 상태가 어떻게 보면 이제 걔의 이제 어떤 갖고 있는 이제 어떤 원초적인 이제 부분이라고 보는 거죠. 그 상태에서 이제 안정도를 판정한 다음에 이제 페루프 시스템으로 이제 가면은 이제 문제가 없다는 게 제어공학에서 이제 얘기하는 전체적인 이론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